행사가 있어서 이 동부천까지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 한 반 걸렸는데 의정부까지는 이 중앙천을 따라서 갔습니다. 중앙천이 요새 한때는 뭐 홍수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정비가 잘 돼 있는지 양쪽에 테니스 코트장 뭐 벤치 해가지고 이 근사하게 돼 있고 물이 그렇게 맑은데 몰랐습니다. 중앙천 그 냄새나는 중앙천이 역시 돈이 있으니까 더구나 요새 감옥인데도 말이죠. 수량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지금 큰 감옥이 계속되는데 작년 여름 이후에 비다운 비가 온 것 같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수도물이 제대로 나오고 제한급수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제한급수. 우리가 물론 강우량이 많고 그동안 댐을 많이 만들었죠. 특히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댐을 많이 만든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운동 한다는 좌경색들은 댐은 모든 댐을 다 이제 부정하는데 언젠가 영월 근방에 동강댐을 만들려다가 대구가 반대에 붙여가지고 못했는데 그때 포기를 하면서 그때 실무자들이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 동강댐을 안 만들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한번 큰 혼을 볼 것이다. 돈을 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마 모자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대강 정비 계획을 빨리 추진시켜가지고 이 강이 물을 담아놓는 이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누구 눈치를 보는지 국민 중에서 지금 4대강 정비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4대강 정비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특히 이 지방에 있는 지방 이 자치단체에서 4대강 정비 계획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혹시 4대강이 다 경상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호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골고루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특정 지역을 개발한다는 이 욕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빨리 해가지고 이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올해가 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주년이니까 좀 사실 10월 20일 좀 돼가지고 그때 또 다른 의미의 강연을 하겠습니다. 이런 한 분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박 대통령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뭐가 달라졌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이런 주제를 끌었습니다. 마침 이 박 대통령이 이분 부사령관으로서 5.16을 지도할 때 바로 그날 밤에 우리 박정희 소장하고 행동을 쭉 같이 했던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님 같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몇 년 전까지 헌정회 회장을 하시고 우리 애국운동에 항상 앞장서시고 지금 연세가 8을 훨씬 넘겼습니다. 아주 또 뭐 장경순 회장님은 우리나라 유도계의 아주 대우이시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시고 아마 장수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날을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5.16에 대해서 쓸 때 그날 결정적 시기 때 박 대통령이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지금 생존자 중에서 우리 장경순 의장님을 꼭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나중에 청을 해서 다른 기회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정희에 대해서는 시각이 많이 바뀌는데 오늘 일찍 커피숍에 가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개념 규정을 합니까? 저는 3가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혁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교사였습니다. 교사였기 때문에 국민들을 계몽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일깨워가지고 그 국민들이 땀을 흘리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하면 결국 군인 혁명가 교사다
여기 하나 더 있죠. 행정가입니다. 위대한 행정가. 혁명만 잘해도 안 되죠. 혁명한 다음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행정가라 해야 돼요.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군인, 혁명가, 교사, 행정가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계산해 보니까 박 대통령은 이 정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입니다. 교사가 되려면 본인은 우선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보통 학교 6년 다녔죠. 대구 사범 5년 다녔죠. 만주 군관학교에 가서 2년 다녔죠. 거기서 성적이 좋아서 일본 육사에 가서 2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경비사관학교,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들어가서 한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또 중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또 돌아와서 육군대학에 들어갔어요. 토탈을 계산하니까 이분이 교육받은 기간이 18년입니다. 정규교육입니다. 정규교육 18년을 받아가지고 18년 동안 독재했어요. 이게 저는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교육을 하고 그 교육받은 걸 가지고 또 남은 교육을 하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 역대 지금까지 10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받은 기간이 제일 깁니다. 18년 이상 정규교육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일 짧은 사람은 아마 노무현 씨. 인간이 고귀하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바닥을 떨어지면은 그건 짐승보다도 저 밑에 갑니다. 히틀러나 김일성, 김정일 같은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사대적으로 덤벼주는 짐승이 있습니까? 이 노무현도 요새 하는 걸 보면은 인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는 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그 부인까지 닮아가지고 검찰에 와서 했다는 거가 물가 뽑기 위해서 1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왜 100만 달러를 받느냐? 그게 대해서는 말할 수 없으니까 조사 한번 해보라고. 그게 배째라는 짓인데 아니 이게 대통령 부인을 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게 좀 궁금하게 돼요. 청와대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빚지는 자리 모르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노사모들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식사하고 할 때 그 식사값이 국가 예산에서 나왔느냐? 당연히 국가 예산에서 나오면 안 되죠. 노사모는 공무원들 아닙니다. 그것은 노무현 씨가 자기 돈으로 내야 됩니다. 혹시 거기에 돈을 썼기 때문에 빚을 졌다면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천해지는 데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리고 깽판을 내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소수가 항상 깽판입니다. 그러나 건설하고 만드는 데는 다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파가 불리하고 좌파가 유리한 게 그런 겁니다. 좌파가 깽판 짓는 데는 소수로서 가능한데 건설하는 데는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같은 이 건설자의 고민이 있는 거죠. 노무현, 김대중, 김정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깽판 짓는 데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치도 안 받고 신이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무에서 유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이승만, 박 대통령은 얼마나 골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그걸 한번 공감을 해보세요.